오늘 사실 뜨거운 뉴스는 뭐 이 회동무산 이게 가장 뜨거운 뉴스겠지만 그 속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자, 그럼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고민하느냐라는 것부터 문제 인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현재 청와대의 구조도와 백악관의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청와대 공간 구조도를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주시죠. 자, 왜 집무실을 옮기려 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 청와대 구조도와 백악관 구조도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청와대 본관은 안쪽에 있습니다. 물론 관저가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동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도 있고 급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 본관은 어떤 구조일까? 청와대 본관의 2층을 보면 아시다시피 중앙 계단이 있죠. 이 중앙 계단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가장 크게 있고 면담실, 부속실, 면담실, 대기실, 소회의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백악관 구조는 우리 청와대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악관의 중앙 관저에서는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요. 그 공간에 이렇게 웨스트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웨스트윙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관저와도 붙어 있는 웨스트윙에는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부속실, 내각회의실, 대변인실, 안보보좌관실, 비서실장실, 대통령 고문실 이렇게 똘똘똘똘똘똘똘 한데 뭉쳐 있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집무실을 이전하려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움직임인 겁니다. 청와대에서 취재 활동을 했었던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백악관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청와대 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늘 나왔던 게 이제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백악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관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집무실이 있고 이쪽 웨스트 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이스트 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부인, 그러니까 여사의 집무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워낙 본관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본관이라는 데가 대통령 집무실 말고는 부속실 말고는 근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대통령을 자주 바로바로 만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거리 자체보다는 공간 자체가 대통령 본관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비서실장이든 수석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개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던 거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비서실에다가 자신의 집무실 두기도 했죠. 그런데 뭐 거기 계속 근무한 건 아니지만 한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과 만나서 티타임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공간의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정정하겠습니다.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15분이 아니라 본관에서 춘추관까지가 한 15분 정도고 본관에서 비서는 5분 거리지만 그 5분 거리 자체도 지금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언했고 가장 유력한 대안은 바로 요 대각선에 있는 중앙정부청사, 광화문 중앙정부청사가 검토돼 왔습니다. 광화문 시대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국방부 청사, 주변 높은 건물 없어 도감청 및 경호가 유리. 일단 국방부 청사 자체가 굉장히 보안이 철통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 벙커도 있고요. 헬기장도 있고요. 윤한홍 의원, 용산으로 가면 기존 청와대 부지 전면 개방 약속 지킬 수 있고 경호와 비용 측면에서 광화문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주혜 의원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용산 시대로 급선회하게 된 겁니까? 중앙정부청사, 광화문 청사는 아예 탈락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예. 여러 검토 과정에서 뭐 실제로 좀 찾아가서 또 입지적인 면이나 경호적인 면을 좀 뭐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뭐 광화문 시대냐 뭐 용산 시대냐 사실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다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라는 곳이 결국은 이러한 그 위치에서 주는 그 중압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한 그 일반인과의 또 이 소통이 쉽지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예. 상징적인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런 대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 이제 그래서 또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게 제 일성으로 한 것이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 공약을 아주 1호 공약으로 정말 그 진정성을 담아서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가시지 않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대중들과 국민들과 섞이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그 생각이 강하시고 두 번째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뭐 관과 결국은 전문성 알겠습니다. 있는 그 이제 예. 민간인들이 오는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제 청와대는 곤란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용산으로 어떻게라도 나온다. 예, 어떻게라도 이제 청와대 이외의 좀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또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도 물론 또 검토 대상이지만 또한 또 좀 유력한 또 검토지로 좀 그 이 용산 국방부. 예, 국방부의 네. 또한 그 국방부가 좀 또 그렇게 좀 유력 검토 대상으로 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취재해 보니까 지금 국방부는 합참 건물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쓰다가 뭐 각각 과천과 수방사 건물로 이전할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진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광화문 정부청사 바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한다라는 느낌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사실 국방부 청사도 청와대와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앞에 정문에서 보안 검색 거치고 국방부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부속 건물들을 지나서 차로 한참 본관까지 가면 본관에서 또 10층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어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국민과 더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의미에서 탈청와대의 그 생각들이 국민들이 호응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인 뿐인 시민과 또 격리되는 특히 저기는 군사시설 또 미군 기지 있었던 곳 여전히 국민과 시민과 오픈되지 않는 폐쇄 구조 속으로 예. 장소만 청와대를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용산으로 옮겼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런 비판을 이제 염두에 두니까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간의 비효율성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대안적인 어떤 보완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관제의 문제였겠죠. 광화문 시대를 못 여는 문제 중에 하나는 관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총리실도 부적절하고 새로운 공간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경호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남동 뭐 외교부, 국방부 또 합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원래 대통령 당선자께서 생각했던 시민과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는 조금 용산에 가더라도 해소되기 어렵지 않느냐. 퇴색된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상 비서동과 떨어져 있다라는 문제는 국방부 청사 가면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쭉 다 있으니까 비서들과 청와대 스태프들과의 소통은 좀 용이하겠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과 소통은 청와대에 있을 때랑 뭐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막 그 경호의 개념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경호 논리입니까? 발목 잡힌 게? 그냥 우려스럽죠. 사실 이 탈청와대의 목적이 뭔지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탈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탈권위, 탈불통을 통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제 버리고
결국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뭐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청와대라는 공간에 갇히지 않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그럼 국방부 청사가 물론 뭐 청와대보다는 조금 더 민간이 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똑같은 청사 안에 딱 청와대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갇히는 거죠.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굳이 비용을 쓰고 굳이 경호상의 어떤 어려움, 굳이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 나오는 거지라는 근본 문제 다시 봉착하는 거죠. 예. 차라리 청와대를 더 개방하면 되는 거죠. 그냥 청와대 그야말로 민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청와대에 갇히지 않는 건데 국방부 청사로 온다는 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청와대보다는 국방부 청사가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개방하느냐의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정책의 목적 자체가 혼돈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청와대에 갇히지 않는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 의원님 어떤 게 더 우선되는 가치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건지 네. 구중궁궐 속의 비서와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서와의 소통을 개선하겠다라는 건지 왜냐면 국방부로 가게 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과 국민들과 소통의 거리가 국방부에 들어갔을 때 국민들의 소통과의 거리가 별반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리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 건물이 주는 이제 상징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뭐 대통령으로서의 물론 권위, 위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자체 청와대라는 이 건물 자체 이 뭐 문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청와대를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 그 장소에서 주는 이러한 그 정말 내가 정말 왕이다. 약간 이제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실 이제 그러한 인상을 또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떠한 그런 뭐 장소적으로 또 뭐 대중과의 뭐 소통이나 아니면은 또 접근 용이성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청와대가 상징하고 있는 청와대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라는 곳이 상징하는 그 상징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그런 실용적인 변을 예. 떠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청와대에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 사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지향하는 이러한 그 탈권위, 예. 그 다음에 저양대 대통령제의 알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줄이겠다. 뭐 이러한 모습을 저는 담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만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을 강조해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하기로 했지만 지금 용산으로 가는 것은 다시 한번 단절을 이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는 상징성을 좀 탈하기 위해서, 뭐 탈상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용산 집무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지금 이미 서초동에는 교통의 마비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집 앞에 왔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청와대에 있었던 것만 해도 여기는 사실 교통이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지 못했는데 지금 용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교통 체증이 일어남과 그리고 그 한남동과 거기 이태원 일대의 새로운 마비, 교통 마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 상징성만으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시민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고민도 드는 지점입니다. 예. 자, 과연 광화문 시대는 포기할 건지 용산 시대로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